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장이 열렸고 내일은 이제 광복절이어서 하루 쉬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휴가들 많이 떠나셨을 거라서 아마 오늘 저녁 방송 참여율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송을 열었고요. 또 해야 될 또 드려야 될 말씀들이 있으니까. 시황 같은 거 좀 잡아드리고 오늘 이제 또 열심히 올라온 이제 특징주들 쭉 분석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되게 더운 거는 좀 꺾인 것 같아요. 뭐 35도가 넘을 정도로 막 되게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그거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습고 많이 덥하니까 항상 건강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이제 정신력의 싸움이라서 정신력이 이게 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버티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항상. 뭐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도 좋고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열심히 하시고 실내에 뭐 자전거 있다 자전거라도 열심히 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저녁 방송 주제는 이겁니다.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나스닥이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쉬어가는 나스닥,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열심히 이제 급등한 초전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중국 소비, 즉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수혜주들, 그리고 오늘 폭등한 음식료, 삼양식품 같은 게 상한가에 갔거든요. 어우, 시원하게 갔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언급 많이 해드렸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물가가 막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저 음식료 업체들 주가 무지하게 올라갈 거라고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이제 밀가루, 과자, 라면 이런 거 파는 회사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료주도 급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축이나 짐승들이 먹는 게 사료인데, 맞죠? 근데 여기는 또 떨어져요. 왜 그런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나스닥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이제 최근에 나스닥 지수 흐름을 좀 보시면 조금 약간 하락을 하면서 좀 힘이 약해졌어요. 보시면 금요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는 0.68%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우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0.3% 상승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7월 초부터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7월 달에 이만큼 올라오고 지금은 살짝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미국 증시인데요, 그죠? 나스닥은 7월 달에 올라온 게 이만큼인데 그거를 지금 다 반납했어요.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뭐냐면 전체 나스닥 종목들이 다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최근에 자기들끼리만 신나게 잔치를 벌였었잖아요. 누구? 여기 이제 그 맨날 얘기해드렸던 뭐 엔비디아가 참 많이 갔죠. 연초부터 많이 갔는데 뭐 여기 5월 달에 보면 이제 갭을 이만큼을 띄워가지고 급등을 했었고 계속 안 떨어지고 붕 떠 있었어요. 7월 달에 이게 여기에서 이만큼 더 올라갔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그걸 지금 다 반납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7월 달에 올라가기 시작한 부분이 여기에요. 7월 초에 주가가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인데 지금 그것마저도 깬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를 하락시키는 거는 엔비디아예요. 자기들이 올린 거 자기들이 조금 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도 최근에 보시면 확 떨어지죠. 여기는 이제 7월 달에 올라간 것 뿐만 아니라 6월 달부터 올린 게 여기서부터예요. 대략,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6월 달부터 올린 거 반납.
맞죠? 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여기도 보면 이제 6월 달부터 올린 거를 고스란히 반납했죠. 네. 맞죠? 이런 식입니다. 뭐 미국의 뭐 메타, 네. 여기도 보면 이제 7월, 여기 6월은 아니고 7월 달에 올린 거를 거의 반납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뭐 AMD 이런 주식도 쭉쭉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미국 나스닥이 약세인 이유는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종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즉 나스닥 전체의 조정이 아니고 그동안 과하게 올라갔던 특정 우두머리들이, 대표주들이 이제 당연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스닥 조정을 걱정하지는 마셔라 라고 평상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오늘도 그거는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나스닥 조정이 시작됐네요, 그런 식의 논리면은 벌써 시작이 된 거죠. 왜냐면은 아까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가 고점 찍은 게 7월 14일이에요 딱 한 달 전이거든. 한 달 동안 뭐 하셨대?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서 조정이 시작됐다고요? 그런 식의 논리면 이미 한 달 전에 시작됐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 소리 하냐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약간 조정을 받나 보다. 응?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2차전지입니까? 솔직히 철강주지. 솔직히 물론 거기에서 이제 리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을 많이 추진했고요,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저도 믿어요.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철강사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철강사 중에 하나인데, 워렌 버핏도 극찬한 철강 기업인데 웬 또 생뚱맞게 갑자기 2차 전지로 저렇게 많이 가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거는 사실 사기예요, 사기. 너무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제 그쪽이 막 너무 심하게 급등하니까 다른 개별주들 못 가고 막 떨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되게 심적으로 힘드셨죠? 여기도 똑같아요.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안 갔는데 엔비디아, 애플 이런 것만 막 날아다닌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 개미들도 이제 어메리카, 엔츠, 그죠? 미국 개미들도 얼마나, 그죠? 속이 따가웠겠어요. 엄청 따가웠겠죠, 그죠? 여기도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요즘에 그 우리나라 2차전지 하락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거꾸로, 그죠? 네. 여기도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조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게 흐름이 바뀌어서 전체 조정 국면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건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작년에 엔비디아 막 이렇게 폭락하고 막 그럴 때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300달러 돌파했을 때, 재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 여기에서 300달러에서 그래서 100달러까지 갔거든요. 3분의 1 동안. 완전 푹 간 거죠, 그냥 만 1년 동안.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더 간다고. 삼성전자를 산 사람은 바보 멍충이, 엔비디아 산 사람은 똑똑이. 그래가지고 막 되게 비쌌어요. 삼성전자는 그때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많이 갔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다 버리고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올라탔죠. 그래서 3분의 1 토막이 났었고,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 근데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폭락했겠죠. 그걸 보면서 미국에서 그랬어요.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 공식적인이라는 말이 여기도 포인트를 찍으시면 돼요.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할 경우에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같은 전문가들, 증권사 지점장 아저씨들 막 다 욕하면서 손절했죠. 속았다 그러면서. 비관론자들 말을 들을 거 우리가 속았다 그러면서. 그 얘기 나오고 반도체 맨날 망한다 그러고 부동산 망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망했습니까? 삼성전자 혹시 지금 부도 났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글로벌이건 다른 반도체 회사들 중에 파산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망한다 하면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엔비디아가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으니까 이거 보고 얘기하자고요.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막 신고가를 막 내고 애플이 신고가 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내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했게요? 언론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공식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 그랬어요. S&P 500 지수도 이제 이만큼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 여기에서는 공식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 딱 고말 나오기 무섭게 안 갑니다. 안 간다고. 언론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생각해서 정말 나만을 생각해서 좋은 말 저기 뭐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거 화를 내시건 혼을 내시건 뭐 좋은 얘기를 하시건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근데 언론을 자꾸 믿으시더라고. 언론은 믿고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 활용하면 돼요. 언론에서 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 당시에 아무튼 지수를 그렇게 너무 많이 끌어올린 주범들이 지금 꺾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니까 반도체나 이쪽에서 떨어지긴 해요. 조금.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져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쪽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편입되어 있다기보다는 영향을 받죠. 엔비디아도 반도체주로 분류가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렇게까지는 안 맞아요. 참고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또 너무 오래 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쪽이 좀 빠지고 있는 대신에 미국의 은행주 아니면 특히 바이오주는 또 멀쩡해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멀쩡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면 바이오주들이 좀 잘 움직이죠.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받는 것 같지만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나스닥은 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솔직히 급락할 만한 현재까지는 급락할 만한 이슈가 없어요. 물론 급등할 만한 이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지지부진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나스닥 지수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자꾸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요만큼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아마 제가 다르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난주에 추가 하락이 나와서 앞에서 올린 거 반납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수가 약간 반등 나와서 올라가는지 옆으로 그냥 쭉 늘어뜨리면서 피자 같은 거 드시면은 치즈 많이 넣으면 치즈가 쭉 늘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옆으로 쭉 늘어지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그거 보면서 가면 돼요. 여기서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갈 거다, 횡보한다, 떨어진다 그런 거 맞출 생각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세력이 지금 뭐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내년 11월 달에 대선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저기 일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바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총선하면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민주당이건 지금 여당이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얻으려고 아마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돈을 풀어야 돼요. 뿌린다니까요. 옛날처럼 이제 뭐 막걸리, 고무신 그런 건 아니지만 보조금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 그래가지고 다 뿌리잖아요. 아니면 어디 뭐 SOC 이런 걸로 다 뿌린다니까. 맞죠? 네. 그래서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은 땡큐죠. 네. 올라갑니다. 네. 선거 때는 항상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 쪽에는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본인들이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간접 투자도 본인들 스스로 많이 하고 선진국의 특징인데 그러면 그쪽도 주식시장을 띄우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흐름이 좀 바뀌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일이 또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오늘 하루의 흐름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중간에 이렇게 휴일이 있으면은 흐름이 좀 중간중간 끊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딱 짚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만유에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2차 전지겠죠, 그죠? 2차 전지 중에서 정말 끝까지 붙어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친구의 이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 내려옵니다. 정말 헷갈리게 하는 친구죠. 헷갈려요.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만 그렇고요.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거 보면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확 세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떨어져요. 희한하게 조금씩 서해안 그 갯벌 썰 물 때 물 빠지듯이 잘 보시면 조금씩 빠집니다. 맞죠? 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양 오늘 아침에 나가 떨어지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올라가니까 나중에 강화 올리더라고요. 금양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되게 따라가고 싶은 건지 평상시에 보면은 좀 둘이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금양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이제 그만 끝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9%까지 급락했었고요. 마이너스 3%에 끝납니다. 여기도 좀 약간 애매하게 해놨죠. 21선 전후에 걸터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이평선 간격을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 좁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 간격이 다 벌어져 있거든요. 일정하게. 그러면 여기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서 확 올리지 않는 이상은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미들이 아주 많이 사고 있으니까 많이 물렸을 거고 쉽게 포기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은 지금 중국이 전기차 제일 많이 만들잖아요. 제일 많이 팔고, 그죠? 중국 내에서도 중국에 전기차 안 팔려가지고 지금 뭐 반값 경쟁하고 막 거기 뭐 출혈 경쟁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리튬하고 니켈 가격 있죠? 폭락했어요. 2차 전지가 되게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가 되게 잘 팔리는 것 같죠? 정말로 그러면 이거 보세요. 2차 전지에 많이 쓰이는 게 리튬 이거라면서요. 리튬이랑 니켈 가격이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여기까지 갔거든요. 48,063.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그러니까 여기 대비 반토막이고요. 연초에는 3만이요. 3만. 2만이거든요. 연초 대비 30% 이상 빠졌어요. 아니 전기차가 그쪽에 이렇게 성장세가 지금 좋고 아주 잘 팔리고 2차 전지가 정말 그렇게 잘 팔리면은 니켈 가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목숨 거신 분들 이런 건 안 보신다니까. 아니 목숨을 걸었으면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정말 신중한 사람들 보면 여자건 남자건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혼합니다. 동거를 해보고가 아니라 그 사람 뭐 가족이라든지 부모님 뭐 그러니까 돈 많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인품, 집안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다 확인하고 하잖아요. 왜? 결혼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모든 걸 내 걸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여자건 남자건 상대방한테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가야죠. 그게 목숨 거는 건데. 근데 주식에 모든 재산을 다 걸어버리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런 거 확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전기차 관련된 ETF나 수익률이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올해도 마이너스. 이런 거 안 보고 하는 거나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좀 그전보다 좀 많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2차 전지는 확실하게 간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너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2차 전지는 오늘 좀 지지부진해요. 네. 저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흔들흔들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가죠. 보시면 덕성이 지금 요게 상한가를 갔는데, 저번에 왜 이 음봉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안 좋게 얘기했었죠. 덕성 말고 뭐 특히 원익 PN 이런 거 되게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이 음봉이나 이건 음봉은 아니지만 양봉이긴 한데 아무튼 금방 마감한 거였거든요. 잘 보세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이 당시에 제가 이 원익 PN이나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면서 떨어진 초전도체 관련주들 되게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전 고점 부근까지 가면서 그 윗골이 길게 달고 떨어졌거나 장대 음봉을 하락했기 때문에 되게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음봉을 아주 깔끔하게 세게 맞습니다. 거의 하한가죠. 세게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트가 바뀌는 거예요. 세력이 이제 다 먹고 나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막 더 간다라고 하고, 이런 음봉 나오면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리면 이게 끝난 거고요. 다시 이런 음봉이 나오면 다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원래 이렇게 음봉을 맞고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거래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양봉이 탁 튀어나오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다시 하한가 비스무리한 게 딱 때리면서 떨어지죠. 근데 거래는 줄고 들었다 놨다 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갑자기 준비 없이 갑자기 막 뭐 테마가 형성돼서 갈 때,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때 이렇게 심하게 뽑았다가 꽂았다가 양봉을 뽑았다가 음봉을 꽂았다가 막 이래요. 정신없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오늘 또 갔잖아요. 근데 오늘 이건 상한가 못 갔지만 앞에 여기 이제 윗골이 길게 달렸던 여기를 지금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네, 여기서 매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 매집했어 이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다시 하겠다 그 뜻이라고. 자, 모비스라는 게 상한가에 갔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하나 나오고 추가 급등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자,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이고 거래도 많죠. 그러면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었잖아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생 난리를 지기죠. 다음날 19%짜리 양봉 마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세요. 9%에서 시작을 해서 22%까지 갔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25%에 끝내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패턴은 뭐냐면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쫙 떨어져요. 누구처럼 떨어지는 거냐?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이런 식 인상가처럼, 인상가가 그 저기로 간 거 아니에요? 천일염 그때 막 사재기 막 얘기 나왔을 때 그냥 깔끔하게 쭉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거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표현보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남아야 돼요. 저번에 그 신송홀딩스 같은 이슈로 갔었죠. 그냥 여기처럼 대량 거래 터졌지 않습니까? 꼬리 달리면서.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거래 쫙 줄면서. 맞죠? 근데 갑자기 보세요. 모비스 다시 보세요. 생 난리를 지기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안 끝났구나. 뭐 하나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안 끝난 거 맞다고. 뭘 할 거라고. 자신 있으면은 하시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단타 치기도 되게 좋을 거라고. 파워로직스 제가 여기서 이거 되게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고 그 다음날 음봉 보고 바로 말을 바꿨죠. 다시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생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리고 감아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원래는. 아시겠죠?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들었다 놔둬서 말한 거예요. 이게 오늘 대거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간 이유도 그냥 그래요. 이게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잠깐만요. 핀테크 관련된 스타트업 하는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물리학 박사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주식 관련된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이게 다 상한가에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LK99 상온 죄송합니다. 상온 이제 초 전도체가 맞다. 물리학 박사 발언에 관련주 또 들썩.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물리학 박사 출신인 한 핀테크 기업의 대표가 전도체가 맞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주가 다시 급등을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보나 사피엔스 김인기 대표라는 사람이 SNS에 이거 맞다, 대단한 것 같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 박사 출신인데 인하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뭐 이런 포스텍에서 뭐 연구원도 하셨고 연세대 연구교수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근데 이 보나사피엔스는 뭐하는 회사냐, 물리학의 열 확산 이론을 적용해서 위험률을 0을 만드는 자산운용 플랫폼. 자산운용 플랫폼이라. 그러니까 물리학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이런 얘기했다고 이게 죄다 상한가 갈 이유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 상한가 가서 난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개미들이 이제 많이 심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뭐라도 상한가가 막 나오게 돼서 분위기를 띄워주면은 저는 좋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난 그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살아납니다. 근데 솔직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 말씀 한마디 때문에 죄다 이렇게 상한가 갈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파워로직스가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건데 오늘은 그냥 저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시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세는 결정돼 있고 뉴스는 나오는 것 뿐이다. 예, 뉴스가 먼저가 아니라 시세가 먼저인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결정된 상태에서 뉴스를 그냥 얘는 이래서 올라갔고요, 얘는 이래서 떨어졌고요 설명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서남도 상한가 갔어요. 이게 뭐냐면 음봉 3개 3일 동안 5만상 아닌 척 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상한가 갔는데 음봉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거 하나 나오고 요 3개 나오잖아요. 그럼 거래가 확 줄어들어야 돼요. 아까 다시 인상가를 다시 보시죠.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들면서 캔들도 작아지는 거예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선업을 다시 보시면 거래량이 이 큰 음봉 맞았을 때하고 별반 3일 동안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대놓고 받았다는 소리예요. 거래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덕성 똑같죠. 3일 동안 아닌 척 하다가 거래 일정하게 똑같죠. 네.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만 달려있잖아요. 누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상한가. 그러니까 이쪽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진위 논란을 떠나서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서원도 상한가 같죠? 차트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장대음봉을 맞았는데 이게 왜 맞았다고요? 투자 과열 종목 피해가려고 맞은 거 아니냐.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저기 오랜만에 7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얘기해드렸었는데 단기 과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걸리니까 하도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해서 그걸 피해가려고 장대음봉을 세게 맞은 것 같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그래요. 네.
그리고 3일 동안 되게 굉장히 조신하게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워로직스처럼, 그죠? 파워로직스처럼 자, 앞에서 이만큼 올렸죠? 자, 이렇게 N자형으로 치고 나가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우리는 1차 상승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요 부분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N자형 눌림목인데 요걸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2차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차 파동과 2차 파동의 마디 길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장이 열려서 추가 급등이 나오고 거래가 한번 또 터진다면 일단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투자 경고, 지금 뭐 경고됐죠? 이거 지금 경고 붙었는데, 요러면 이제 상승이 이제 앞으로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투자 경고되고 막 3일 동안 뭐 단일가 거래되고 막 이러면 투자 위험 종목 되고 그러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누가 가겠어요? 후발주자가 가는 거죠. 후발주자. 그러니까 지금은 파워로직스를 사는 게 아니라 파워로직스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팔아가지고 아직 안 간 후발주자가 뭐가 있나라고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갔던 것들, 덕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굉장히 세게 나왔죠. 2차 상승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음봉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잘 보시면 앞에서 제일 세게 한 게 덕성이잖아요. 선암하고. 여기는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전고점을 뚫을지 말지 불확실합니다. 선암도 잘 보시면 앞에서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뒤에서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이 앞에 음봉을 제낄지 아닐지 불확실하죠. 그런데 처음에 스타트를 같이 끄는 게 신성 델타테크인데 여기는 상한가 두 개만 나오고 음봉 때리면서 약간 시간을 끌었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암하고 덕성은 그냥 밀어붙여서 상한가가 3개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확 꺾은 다음에 요러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상한가가 똑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상한가 2개 정도만 나오고 꺾었던 신성 델타테크가 2차 파동에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뒤를 이어서 파워로직스가 나가는 거예요. 상한가 2개만 나오고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선발대는 선원 덕성, 그 뒤에가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과열이 되면 그 다음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다음 이런 식으로. 모비스를 볼까요? 모비스는 상한가 하나 반 정도 나왔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지금 선암이랑 덕성이랑 비슷해요. 약간 애매하잖아요. 지금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거래가 그렇게 안 많고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공방점이 좀 있지 않겠어요? 고려제강은 솔직히 여기가 되게 잘 돼 있다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거칠게 해놨거든요. 고려제강이 이게 거래가 평상시에 안 되는 종목이라 그게 좀 불리하긴 한데 해놓기는 무지하게 해놨어요. 아주 세게 해놨잖아요.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되게 잘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마니아 정도의 마니아. 옛날에 이제 낮에 단타 많이 치고 막 방에서 낮에도 단타를 많이 칠 때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밥도 안 먹고 막 회원들한테 막 추천하고 막 그랬어요. 재밌어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단타 치고 막 하루에 막 서너 번씩. 근데 요즘엔 그 짓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게 힘들어서 안 합니다. 수익은 내드릴 자신이 있는데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까 못 견뎌요, 사람들. LS 전선 아시아, 요거는 리튬으로 갖고 여기까지, 여기서는 초전도체, 자, 심하게 흔들고 또 가죠. 네.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인지 컨트롤스, 네. 요거는 한번 들었다가 눌렀죠. 눌림목 잘 해놓고 가면 되는데 오늘 아닌 척 하더라고요. 안 가고 7%죠. 7%로 끝났죠. 근데 인지 컨트롤스가 가는 거 보면서 같이 간 게 인지 디스플레이인데 이 친구는 19%. 이건 뭐냐면 살짝만 해놓고 오늘 양봉 잘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수요일 아침에 사시기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급등해서 끝났는데, 그렇죠? 네.
이쪽이 되게 재밌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로 뭐 텔레필드 장대 한봉 하나 꽂아놓고 막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초전도체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다. 뉴스가 나와서 가는 것보다는 시세는 결정돼 있고 그냥 나중에 뉴스를 갖다 붙여서 왜 떨어졌는지 왜 올라가는지 그냥 부연 설명할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류의 이제 갑자기 이제 테마가 만들어져서 가는 거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설명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 다 맞았잖아요. 되게 재밌을 거라고. 단타 치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대신에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 손해가 많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심하게 들었다 놨다 할 거란 얘기죠. 그대로 다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많이 올라간 거 위주로 하지 마시고 대량 거래 터진 거 해가지고 또 털리지 마시고 후발주자 찾으세요. 후발주자. 찾기 힘드시겠지만 찾아보세요. 후발주자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간 게 아니고 그 금요일날 이제 급등했던 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급등했던 게 화장품이었잖아요. 화장품주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 너무 좋아 이게. 저희 방이 오늘 코리아나가 보유 종목이었는데 코리아나 오늘 수익 실현 좀 했고요.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해서 이쯤에서 좀 팔아드렸고 그리고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는 맨날 뭐 바닥에서만 추천하는 줄 아시죠? 글로벌 텍스프리 원래 기존 회원들 갖고 계신 건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사라 그랬어요. 아침에 플러스 2% 네,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아침에 바로 추천 나갔어요. 사라고 문자 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사자마자 오늘 10% 수익나고 막 그랬어요. 사시는 분 급등하는 것도 추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기 매매를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단기 매매를 10수년 전에 전문가 처음 할 때 하도 단기 매매를 많이 해서 사무실에서 걱정스럽게 사무실에서 그러더라고요. 단기 매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단기 매매 되게 잘했었습니다. 네. 차트를 그러니까 볼 줄 알고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간 문자 내역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9분 저희는 매수 사인을 9시 이전에 내드립니다. 직장인들이 많아서 9시 이후에 내면은 직장인들이 주식을 못 사는 경우들이 하도 허다하길래 일찍 내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들은 좀 불편해요. 시초가를 보고 나서 추천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좀 일찍 내보내요. 회원들 이렇게 하면 회원들이 편하죠.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9시부터 업무 시작하니까 바쁘지만 글로벌 텍스프리 중국 단체 관광 세계 없는 분 그냥 원래 갖고 있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가입하셔도 바로바로 돈 벌 수 있어요. 바로 가잖아요. 바로. 이게 무슨 조종장입니까? 그래서 아침에부터 추천해가지고 바로 급등했고요. 안 끝났죠? 잘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텍스 프리 텍스가 뭐 세금 뭐 관세 이런 거죠. 근데 이쪽 관련된 일을 하는데 이게 회사도 하는 일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잘 끝났어요. 시간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시간에서도 조금이라도 상승 마감해줬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고 그리고 그 오늘 보시면 자 우리 방 추천주 아니죠? 롯데 관광개발 예전 같으면은 중국 관련돼서 호재 나오면 한번 올라가고서 바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때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금요일날 하루 쉬었는데 오늘 또 가죠? 오늘 한 20%까지 급등했었어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까 뭐 한국 화장품 상한가 2개 나오고 또 급등했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막 거래 터트리고 막 급등했다가 끝난 것 같죠. 아, 이제 이 정도면 끝이겠거니 하시죠, 그죠? 아니라니까. 2차 전지가 떨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올라온다니까. 아니 우리가 2차 전지보다 못한 게 뭔데? 왜 쟤들만 가? 그래서 세력이 뚜껑 열린 것 같아요. 보통 작년이나 올해 초 같으면 뭐 호재 나왔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아니 많이 보셨잖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힘드셨잖아요.
이제 올라가나 싶으면 다 흘러내리고 그죠. 근데 이제 세력이 보니까 2차전지 보고서 세력도 뚜껑 열린 거. 상한가 2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자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죠. 시간외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외에서 한국 화장품이 장중에 12%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도 좀 길죠. 근데 시간외에서 6%더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들 평상시에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내면 무섭죠. 세력들이 요즘에 조용히 있다가 뚜껑 열린 것 같아요. 네. 이분들 뚜껑 좀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 보유 종목 코리아나 10% 장중 급등했는데 시간에서 4%도 올라갑니다. 장중 시간의 분차트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아주 좋아요. 세력 뚜껑 열린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뭐야 토니모리 시간에서 4%, 오가닉 티코스미 이건 회사가 좀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그래서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100원짜리인데 여기도 100원짜리도 7% 올라갔어요. 근데 장중에 급락했고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할 거면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이추환불 여기는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마녀공장 요거 시간에 4%. 장중에는 올라간 게 없는데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월요일날 좀 기대해봐도 수요일날 또 장 열리면 기대해봐도 되겠죠.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다고 겁먹지 마시고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이 오면 오는 거예요. 그때가면 또 제가 항상 또 방송 열어서 더 설명을 잘 해드리니까 잘 방송 참여하시고 일단 돈이 움직이는 쪽을 자꾸 쳐다보면서 가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삼양식품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아시죠? 삼양식품 이게 오늘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어제도 그러니까 금요일날도 굉장히 8% 급등해서 잘 끝났는데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호재가 좀 있었죠. 근데 아무튼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년에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물가 막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방 회원들한테 제가 강의도 많이 했지만 무방에서도 했었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뭐 한다고요? 가격 인상을 막 한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원자재 값이 막 상승하니까 기업들이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가격을 올려서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주가도 나중에 폭등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야 되는 게 맞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나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삼양식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곡물가 급등했을 때 그때가 여기죠. 여기 8만원 지금은 17만원 2배 이상 올랐죠. 그 상한가 같다. 이 친구만 가느냐? 아니요. 그 농심 있죠, 농심. 농심도 어제 이거는 농심 잠깐만. 농심. 금요일날 11% 오늘도 장중에 6%까지 올랐어요. 잘 가요. 곡물가 올라가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가격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몇 달 전에 2달 전인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라면값 좀 내리라고.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좀 내려. 얘가 내리는 신용을 했잖아요. 기업에서. 맞죠, 그죠? 그거라도 해줬으니까 그래도 뭐 물가 상승률을 좀 억제하긴 한 거 맞고 약간 효과는 있습니다. 잘 가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하고 보충 설명은 제가 수요일날 더 해드릴게요. 근데 농식용업종은 잘 가요. 근데 이제 오뚜기나 이런 건 좀 떨어져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끝내주죠. 잘 가죠? 근데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료주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료업종도 급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일 때 업체가 가격을 막 올려가지고 수익성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가축 또는 짐승이 먹는, 동물원 애들도 사료 먹을 거 아니에요. 짐승, 가축과 짐승들이 먹는, 동물이 먹는 사료 가격은 인상 안 했을까? 했어요. 밀가루 가격 인상 안 했을까요? 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사조동화원은 주가가 이 모습일까요? Why? 왜? 여기 밀가루 안 팔아요? 밀가루 안 파냐고. 농심하고 저기 삼양식품은 뭐 밀가루가 아니고 무슨 쌀가루 가지고 만듭니까? 그리고 대한제당 설탕도 팔지만 밀가루 안 팔아요? 얘네 왜 이래 오늘? 한타 이거 밀가루잖아요. 여기도 여기 왜 이래요? 응? 한일살은 왜 이러고, 신성홀딩스는 왜 이러며, 미래생명자원은 왜 이럴까요? 아니 똑같은 논리면 사람이 먹냐 가축이 먹냐 차이인데, 아니 사람이 먹는 밀가루 관련주 한탑이나 서조동화 왜 저러냐 왜일까요? 네, 모르겠다 1번, 알겠다 4번. 모르겠다가 1번입니다. 네. 왜 이러죠? 찍으시면은 내가 다음 수요일날 방송할 때 얘기해드리고, 안다 그러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시간이 이제 1,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해야죠. 관심들 없으세요? 사료주 꽤나 물려 있으실 텐데. 사료주 꽤나 물려 있으실 텐데 관심들이 없으시네. 이제 좀 몇 명 찍으시네요. 이제. 수요일날 얘기합시다. 원래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이상하잖아요. 왜 사람이 먹는 거 올라가고 이쪽은 안 갈까? 수요일날 제가 메모해놨으니까 수요일날 꼭 얘기해드릴게요. 아무튼 내일 저기 하루 푹 쉬시고요. 푹 쉬시고, 지금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요거 보고 끝냅시다. 현재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는 오늘 좀 빠졌는데요. 인도 증시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했고, 현재 독일 증시, 프랑스,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 선물도 상승 중이니까 오늘 밤에 일찍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김 실장님이 오늘 이거 하신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중국 소비 관련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들어가셔갖고 도움들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2차전지하고 특히 초전도체 관련주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쪽에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아까 이 글로벌 텍스 프리처럼 바로바로 수익 나는 종목들 기존 회원들 갖고 계셨던 건데, 이런 게 이제 추천 나가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니까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셔서 같이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이 아니라 떠 있는 것도 잘합니다. 네. 자, 아무튼 편히 푹 쉬시고요. 저는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